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지가 2024년 5월 31일 출산율과 이민자들이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구 통계학 전문가 콘라트 슈미트 박사의 칼럼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만큼 독일이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전하며 독일 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칼럼은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한 세기가 지나기까지 세계 204개국 중 198국가에서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 설명하며, 그러나 독일은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 독일의 상황을 설명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에도 독일 사회에 착각하지 말라고 딱만 지적을 하고 있죠. 인구가 늘었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인구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 사회 고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요? 먼저 그 배경을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조금 긴 백그라운드 설명이라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민자 정책과 사회 통합에 있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잘하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려야 해서 조금 긴 설명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사회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칼럼을 통해 알 수가 있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인구 절벽 문제에 무감각한지 경종을 울리게 하는 칼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출산율 1.58입니다. 1970년대 초반 2.0 아래로 떨어져 90년대 초반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후 2016년 1.6을 잠시 찍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여왔었죠. 그러니까 반세기 이상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며 독일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출산율을 보여왔던 건데요. 물론 외국인 이민자들이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인구는 증가해 왔었습니다. 1970년대 출산율 2.0 아래 떨어지던 당시 독일 전체 인구가 7,800만이었습니다만 2022년 기준 8,300만 시민들이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찌되었든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이미 독일 이름이 아닌 외국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 인구의 70%에 육박합니다. 이들 중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독일의 도시 베를린, 뮌헨, 쾰른, 함부르크 등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미 이렇게 독일은 다국적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르만이라는 순수 혈통, 단일 민족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순수 독일인들은 8,300만 중 5,890만 정도입니다. 외국 국적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숫자가 이미 2,490만에 달해 전체 인구 중 29.7%를 이루며 독일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독일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독일이 값싼 노동력을 얻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독일법에 따라 외국인들도 동등한 임금과 휴가가 보장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독일에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미 2014년, 2019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외국인들을 통해 세수가 더 많다는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2014년 11월 당시 디 벨트지의 보도를 보면 독일 시민권자들이 아닌 660만의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투입되는 사회복지 비용을 빼고도 평균 1인당 3,300유로씩 세금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신문은 여기서 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복지 비용이 이들에게 투입되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사회는 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을 통합함과 동시에 고급 인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독일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죠. 5년 후 통계도 같습니다. 2019년 1월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수조 원대를 외국인들이 독일로 가지고 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2019년 역시 1인당 3,300유로를 더 내고 있으며 총 220억 유로 하나 30조 정도를 사회복지비용에 투입한 것보다 세금으로 더 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독일이 창출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복지 비용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올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5년마다 나오는 통계라 2024년 코로나 등으로 경제 위기에 있어 통계를 봐야겠지만요. 독일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에 이런 추세는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추세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2024년 2월 21일 독일 경제 경기 침체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면
독일 연방정부 하백 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는데요. 그는 독일 경제의 문제로 전문 인력과 노동력 결핍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고 독일 경제에 부담이 될 것, 독일은 지금 더 많은 교육, 노년층이 더 오래 일하겠다는 더 개선된 자극이 필요하며 전문 인력들의 독일 이민과 함께 난민들의 개선된 사회 통합이 더욱더 필요하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보다 사람이 이렇게 모자란 것이 독일 산업의 문제이고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국인이 독일 사회에 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사회의 각 계층으로 흡수되어 독일 사회를 같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전문 매체 메딘진스트는 2024년 5월 22일 얼마나 많은 외국 배경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1990년부터 외국계 독일 정치가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독일 연방국회의 외국계 국회의원들은 총 11.4%를 차지했고 지방 주 국회의 경우 평균 7.3%를 차지했죠. 매체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의 외국계 국회의원들이 각 주마다 포진했는지를 그래프화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남쪽 잘 사는 곳이 높고 베를린 같은 대도시가 퍼센트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독일 시민권자 및 외국인들은 29% 정도라고 독일 정치재단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퍼센트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여기서 세세한 통계가 정확하다 아니다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봐도 독일이 외국인 통합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사실이고 독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독일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같이 외국인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 정도는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인구는 이렇게 늘고 있고 사회 통합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 독일입니다만 왜 오늘의 칼럼은 이렇게 비판적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만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럼은 그래서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매체는 사회 고령화가 줄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잠시 동안 멈출 수 있을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멈춘 것은 아니다며 향후 미래에는 줄어드는 인구수를 이민을 통해 상쇄시키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럼은 더 많은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체는 인구 감소와 그 변화는 한 세대가 수평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며 여러 세대에 걸쳐 급격히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출산율 1.4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3세대에 이르면 이미 인구의 반이 줄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매체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출산율 1.4에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이 살아갈 경우 아이를 낳으면 다음 세대 1400명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 남녀 5대5로 봤을 때 남자 700명, 여자 7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성 700명에 1.4 비율로 태어나면 980명이 되고요. 50% 여성의 숫자가 490명, 여기에 다시 1.4를 곱하면 686명이 됩니다. 즉 1세대에서 3세대에 이르면 이미 인구 반만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4세대로 넘어가면 2000명에서 686명으로 줄게 된다는 것인데요. 즉 4세대 때는 기존 1세대의 25%도 못 미치고 5세대에는 8분의 1 정도가 된다. 슈미트 박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계속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원상복구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입 여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이를 두고 멈출 수 없는 하향 나선형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째 모든 곳이 다 소진된다. 슈미트 박사는 강조합니다. 칼럼은 많은 사람들은 이는 예측일 뿐이며 예측은 늘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앞으로 당겨 계산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15년 동안 잠재적 아이들을 임신할 여성들은 이미 태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변하지 않는 수학이고 이 가임 여성의 숫자는 정확히 알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970년대 가임 여성의 숫자의 출산율 1.4를 반영하면 다음 세대에 얼마가 태어날지 오차 범위 내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 수학적인 개념은 국가 복지 시스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밝히고도 있죠. 특히 연금은 독일에서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에 연금을 채워줄 세대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세대 간 계약은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의 국가부채 또한 다음 세대 인구수가 줄게 된다면 거대한 산이 될 것이라고 명료히 밝히고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교육에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적은 수의 재능이 있는 다음 세대가 이를 떠안기에는 너무 과하며 결국 이들은 다른 국가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로 인한 복지 시스템의 붕괴는 사회 붕괴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슈미트 박사는 미래 준비를 저축 등으로 개인 계좌에 노후 보장을 해놓고 있는 지금의 세대도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노동 인구가 줄어들수록 물가는 더 오르기 때문으로 말합니다. 대량 생산은 없어지고 노동 요소가 현격히 줄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수요 고공급 곡선의 이동을 봤을 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즉 저축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베팅을 하는 것과 같다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칼럼은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현재 도시 및 국가 인프라는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수십조 원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밝히고 있죠. 또한 혁신에 있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주장도 합니다. 칼럼은 누구든 나이가 들면 리스크를 멀리하게 되며 혁신 세력이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구조가 와해되며 이만해도 6,300억 유로의 부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콤페리 컨설팅 업체의 주장을 인용하고도 있습니다. 칼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면 된다 생각하지만 이는 해결책이 못 된다 착각하지 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그 근거로 15세에서 64세까지 지금의 경제 수준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 2,400만의 인구가 독일에 유입되어야 한다. 매년 150만의 인구가 유입되어야 전문 분야 노동 결핍을 상쇄시킬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출신 및 비유럽권 국가 고학력자 등 독일 사회 통합에 문제없는 이들을 이민자로 끌어들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울 것으로 매체는 전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 이제 곧 모든 국가들이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민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통합이 문화와 사회의 통합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에 대한 사고는 부모님 세대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며 가족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으로 국가는 생각보다 이민자의 미래 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로부터 발전되는 것에 독일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렇게 급격하고 다양하며 영구적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사회가 기능을 잃는다면 사회적 신뢰는 줄고 사회적 충돌과 불안정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이 필요한 2,400만의 인구가 이민자로만 급격히 채워지는 것은 사회가 존속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칼럼 역시 이민자가 늘거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같이 육아 환경을 더욱 개선시키거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2명 또는 3명의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타겟팅된 세금 정책이 나와야 한다 밝히고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하지 이민 정책으로 개선될 수 없다 칼럼은 강조합니다. 칼럼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가족 정책과 출산율의 조화가 있다며 가족과 직업활동의 조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3세 미만의 어린이집에 적극 투자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 근무제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강조하고도 있죠. 또한 셋째부터 세금 감면 또는 홈오피스 제도의 활성화 등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사회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영원히 존속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칼럼의 결론입니다. 독일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